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 SK 대한민국 최고 업체들이 합심해서 일본을 작살내는 현재 상황, 대량 생산 시작되면 일본 1등 기업들 줄도산 초유의 사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의 대형 투자와 소재 국산화까지 합쳐지면서 삼성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K가 LG 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세계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 갑자기 진입을 하는데요. 웨이퍼란 반도체 소자를 위해 세우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아파트를 올리듯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웨이퍼라는 땅을 파내고 그 위에 여러가지 반도체 공정을 통해 실제 반도체 칩을 완성시키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사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EUV 포토레지스트였지만,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서 제가 공부도 하고 있고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오히려 웨이퍼를 제재 품목으로 넣는다면 정말 사태가 심각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 웨이퍼는 간단해 보이지만 원심력을 활용한 초크라스키 공법을 통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리콘 결정 방향과 웨이퍼의 순도가 결정되고 정밀하게 자르는 과정에서 이 웨이퍼의 평탄도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정밀기계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일본과 독일 및 미국 몇 업체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썸코라는 업체가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또한 이 업체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SK는 당장의 어려움보다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집행합니다. 바로 듀퐁사의 반도체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는데요. 특히 이 사업부의 특징은 SiC 기반의 웨이퍼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는 점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 웨이퍼의 경우는 사실 군사적 목적과 많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술적으로 난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 듀퐁, 투시스 같은 소수 업체들만이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듀퐁의 매출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 SK는 정말 신의 한 수로 듀퐁의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죠. 우선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의 특징은 초고속, 고전압을 견디는 특성이 있는데요. 절연 파괴 광도가 높아 실제 높은 전압이 걸려도 칩이 사망하는 일이 거의 없고 오작동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반도체입니다. 심지어 현재 일반적인 반도체가 견딜 수 없는 고온에서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기술력이 필요하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무기 제조에 들어가는 웨이퍼였습니다. 수천만 분의 1초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데이터를 읽어내서 미사일을 유격한다든지 방향 결정에 있어 아주 엄청난 성능을 자랑해 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SK가 인수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엄청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동력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점점 하이브리드, PHEV, 전기차 등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전기차 배터리를 컨트롤하고 생산되는데 실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또한 최근 5G 및 우주에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대체 웨이퍼로 실리콘 카바이드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시장 또한 매년 수십억 불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SK는 바로 이 시장을 위해 LG 실트론을 인수하고 그 즉시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부를 인수한 것입니다. 실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 등이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특히 배터리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입장에서는 국산화와 더불어 본인들 배터리에 칩을 같이 판매할 수 있으니 더욱
시장을 장악하기는 좋은 상황인 거죠. 거기에 또 하나의 수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때문인데요.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초 비메모리 2030이란 비전을 올해 발표하고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드리자면 삼성이 현재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단지 스마트폰의 AP뿐만 아니라 CIS 및 전장용 반도체, 즉 차량용 반도체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의 엑시노스 시리즈를 공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만을 인수해서 자동차 엔포테인먼트 시장을 장악하고 동시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철저한 안전을 보장하고 초고속 계산이 필요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데 그에 필요한 웨이퍼가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의 웨이퍼입니다. 현재 일본은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보다 그냥 실리콘 웨이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 정서에 더불어 기업까지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 일본 웨이퍼사들은 이미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차세대 웨이퍼 시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발전하고 각종 패러다임이 변하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 시장은 더욱 다변화될 텐데 현재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SK가 미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렇게 SK가 듀퐁의 기술을 베이스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포스트 웨이퍼 시장을 장악한다면 사실상 일본의 독주는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예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JDI인데요.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당시 일본이 LCD에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을 때 그 시점에서 만족하고 디스플레이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술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LCD 시장 진입 및 투자 확대, 대한민국의 LCD 장악력 확장으로 인해 JDI는 사면 초과에 몰렸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나라와 일본은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CD를 넘어선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OLED 및 마이크로 LED인데요. 실제 일본에선 당시 수율과 마진성 등의 문제로 OLED 시장이 커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OLED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LCD로도 충분히 남겨 먹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일본은 OLED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었거든요. 또한 일본은 애플의 등장을 크게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등장과 동시에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을 바꿀 만한 시장이 갑자기 등장해 급부상하게 되었고 일본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리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한 중소형 OLED 패널의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게 되면서 파나소닉, 소니, 샤프전자 등은 LCD 사업부를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에게 매각하는 등 JDI로 통합하는 수모를 겪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꾸준히 기술 투자를 해왔고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형 조립 단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 이로써 2015년 12월 개발을 시작한 KF-X는 5년여 만에 조립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레이더 장비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게 된다. KF-X CJ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안훈호 카이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 예산 52조 9천억 원 KF-X 차세대 잠수함 등 정부가 2021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 9,174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1일 작년에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던 국방 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 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 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 운영비는 35조 8,436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북한 핵 WMD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 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 8,070억 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정한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PR식별 장비 성능 개량과 군위성 통신체계 등 14개 사업에 2조 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에 6조 4,726억 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 5,695억 원을 책정했다. 한국형 전투기인 보람의 사업에 9,069억 원, 3,000여 톤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 원, KE 전차 확보에 3,094억 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F-35E 전투기, 해상 초계기 2,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패치 1 사업 등은 작년 대비 줄었다. 국방부는 2021년은 기존 대형 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이 감소하고 신규 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원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AI 기반 고성능 감시 장비가 도입되고 경계 시설 보강 등에 3,357억 원을 반영했다. 첨단 무기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E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 7,367억 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176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이동형 전객 키트와 음압 구급차 등 군병원 장비, 물자 확보, 방제 용역 실시,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 확충 등에 960억 원을 책정했다. 대테러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대화생방 특수임무대의 장비, 물자 확보 예산 544억 원을 투입한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육군 스마트 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 등 55개 사업에 300여 원을 늘린 1,5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재난 지원 능력 강화에 1,643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개발과 잠수함 구조함이 신형 제독차 등을 도입하는 데 사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43.9% 증가한 1조 472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 2,524억 원으로 편성했다. 무기체계 확대 예산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69.2%에서 내년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 개발에 6,318억 원,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에 886억 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해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록 2021년 예산 증가율은 5.5%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으나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투기용 레이더 국산화와 미중 신냉전.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AESA 레이더 시제품이 지난주 출고됐다. 전투기의 눈이라는 전투기용 레이더는 동분야 연구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말께 미국은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투기용 레이더를 개발해보지 않았기에 국내 개발은 힘들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로부터 4년여의 시간,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첫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방사해 표적을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다. 특히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적 회전식 레이더에서 한 차원 발전된 개념이다. 사람에 비유한다면 기계식 레이더가 눈은 고정된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는 방식이라면 AESA 레이더는 고개는 고정한 상태에서 눈을 돌리는 방식이다. 이는 빠른 속도로 날면서도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잠자리의 겸눈과 유사한 원리다. 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출고된 AESA 레이더는 미 공군의 주요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의 성능에 견줄 만하다고 한다. 다수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공대공과 공대지 동시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레이더 구성품 중 가장 난도가 높은 안테나 하드웨어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안테나를 전자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한다. AESA 레이더의 독자 개발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가